역사상 최고 박스오피스 매출을 경신해 왔는데요. 복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량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김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글로벌 최대 미디어 콘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사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기업인데 옆이나 뒤에 보시면 있지만 이 마블, 네.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사 그리고 스타워즈, 루카스필름, 마블에 이어서 2018년에 21세기 폭스 합병까지 진행을 하면서 복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덕분에 대형 스튜디오 인수 이후에 디즈니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는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 박스오피스 매출을 경신해 왔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픽사 인수 이후에 2019년에 주가가 최대 6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량 기업 한 디즈니 소개해 주시죠.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이 월트 디즈니, 사실 시작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아니었습니까? 디즈니는 1924년 앨리스와 원더랜드라는 영화로 이제 시작을 했고 192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928년이면 벌써 90년이 된 장수 캐릭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수 캐릭터죠. 그리고 1934년에 디즈니가 첫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제작해 출시를 해서 미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955년에 첫 TV 시리즈인 더 미키마우스 클럽을 방영했습니다. 그 당시 애니메이션은 원래 장편 영화를 상영하는 도중에 잠깐 틀어주는 개념이었다던데 월트 디즈니가 굉장한 도전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 도전에 이어서 월트 디즈니는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공원 같은 거죠.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는 월트 디즈니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이너이자 비정치적인 공인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1966년에 사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기업은 계속 확장을 해서 1980년도에는 케이블 TV 사업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거대한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업 외에 다른 사업부도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디즈니 종목에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네.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디즈니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외에 더 많은 사업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케이블 TV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마파크와 어떤 디즈니의 이런 인형이라든지 장난감 제품들을 판매하는 파크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트 사업부가 있고요. 디즈니랜드라는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큰 사업부의 일부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영화 제작을 담당하는 스튜디오 사업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포함이 되어 있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해서 DTC 사업부, 이렇게 총 4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4가지 사업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부별 비중이 좀 어떻게 될까요?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미디어 네트워크가 35.3%, 테마파크와 제품 사업부가 35.5%, 영화 사업부가 18%, 그리고 OTT를 포함하고 있는 DTC 사업부가 19%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런칭한 DTC 사업부가 생각보다 매출 비중이 크군요. 하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또 다릅니다. 미디어 네트워크가 40.7%, 테마파크 제품 사업부 58%, 스튜디오 사업부 23.7%, 그리고 DTC 사업부는 아직까지 영업 적자인 상황입니다. 지금 DTC가 영업 적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런칭했는데 적자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에 주식을 매수하고 계신데요. 최근 런칭한 만큼 아직까지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길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키 미니마우스부터 마블 히어로들, 픽사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타워즈까지 모두 독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판단 하에 투자를 하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마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운 연령별대의 좀 그런 컨텐츠들이 많고 지금 내용들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또 하나의 특징은 BTC 사업부에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 말고 추가로 3개의 OTT 플랫폼이 더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좀 대표적인 OTT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OTT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까? 미국의 최대 스포츠 채널인 ESPN이 디즈니 소유이기 때문에 2018년에 ESPN 플러스를 런칭을 했고요. 폭스, AT&T 등 다른 미디어 그룹과 합자해서 만든 훌루라는 OTT 플랫폼을 디즈니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ESPN, 사실 저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인데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도 가지고 있고 훌루가 또 한참 넷플릭스의 경쟁자로 뜨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면 디즈니가 정말 좀 거대한 OTT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4번째 OTT는 어디입니까? 인도의 1위 OTT 사업자인 핫스타도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플랫폼 핫스타, 저는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인데 인도의 OTT 시장 진출 자체가 좀 어렵습니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OTT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이 OTT라는 플랫폼 자체가 구독자당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게 굉장히 유리한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도 인도사 시장에서의 산업 성장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장 속에서 이제 최근 런칭한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가 일주일 만에 구독자 수 800만 명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런칭하기 전에 이 핫스타의 구독자 수는 3억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3억 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가 일주일 만에 800만 명이 가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핫스타 같은 경우에는 핫스타 프리미엄 버전이 1년에 구독료가 13달러였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인도에서 1년 구독료가 20달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디즈니 플러스가 1년 구독료가 20달러, 그래서 저렴한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1년에 20달러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대비 매우 낮기 때문에 OTT 구독료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도 월 2,000원 수준이고 사실 다른 OTT 플랫폼들의 평균 가격은 월 1,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는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고가인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일주일 만에 800만 명 끌어들인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파급력과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디즈니 인도 OTT 시장에서 좀 선방을 했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모국인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2020년 4월 8일 기준으로 런칭 5개월 만에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군요. 5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2020년 2월 8일에 2,8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2개월 만에 75% 급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서 못 나가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처음 런칭할 때 2024년에 글로벌 구독자 수가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빠르게 전망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대표 경쟁사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QoQ로 신규 구독자 수 증가 수가 평균적으로 2%대에 머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달 만에 75%가 증가했다는 건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분기 기준 미국에서는 구독자 수가 6,100만 명이고요. 글로벌로는 1억 6,7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은 이제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 내 구독자 수 확실히 따라잡고 있군요. 디즈니 플러스가 4월 초에 인도와 유럽에서도 런칭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글로벌 구독자 수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월트 디즈니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봤는데 혹시 투자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 있습니까?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현재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핵심 사업부인 테마파크가 3월 중순부터 모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2월 중순에 주가가 최대 40%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주력 사업부인 이 테마파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35%, 영업이익의 58%를 차지하기 때문에 테마파크 영업 중단이 굉장히 큰 타격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확실히 타격이 되긴 되겠군요. 역시나 박스오피스가 중요한 영화 산업,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극장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픽사의 기대작이었던 온월드 같은 경우에는 극장이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밖에 올해 이제 기대작이었던 뮬란 실사판 등도 사실 언제 개봉할 수 있을지 이제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이 연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산업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미디어 사업부 같은 경우에 광고 산업이 이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을 당장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네, 좀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디즈니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넷 연결 가구가 11억 가구, OTT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구가 8억 가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 OT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이 빨라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최근에 런칭한 사업부가 조금 더 부스트를 받고 기존에 런칭했던 이 사업들이 조금 타격을 입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이후에나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구독자 수 증가세라면 2023년이면 충분히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격한 상황 변화로 인해서 좀 모멘텀이 변화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실적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되는데 사실 3월 중순부터 전 세계에 있는 테마파크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극장 역시 문을 닫으면서 영화 사업부 매출도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TC 사업부,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9%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테마파크와 극장이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 투자 포인트와 유념할 점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간략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디즈니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다양한 사업부와 그 사업부들을 통한 선순환 고리. 두 번째로는 시대에 맞춘 OTT 플랫폼, DTC 사업부의 등장. 세 번째로는 디즈니 플러스 선방과 앞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계속적인 구독자 수 증가 예상.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월트 디즈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다른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